베지터에게 손오공 같은, 강백호에게 서태웅 같은, 예서에게 해나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저에겐 예전에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계약직으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 같이 다니던 대학 후배가 있었어요. 학교 때도 친하게 지냈었고 같이 과제도 열심히 했었죠. 마침 첫 회사도 같이 다니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힘든 신입 시절 서로 의지도 되고 경쟁도 되었죠. 그 당시 제 연봉은 1320만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세전 110, 세금을 떼고 나면 100만원이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대학 교수님께서 팀장으로 있던 회사였는데 원래 급여 수준이 낮은 업계이긴 했지만 업계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일 자체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평일 10시, 11시 정도에 퇴근을 하면 일찍 퇴근하는 거였고 막차를 타고 퇴근하기 일쑤였어요. 조금 늦게 나와서 막차 안 놓치겠다고 야밤에 달리기를 할 때면 서러울 때도 많았죠. 그 당시 회사는 신사역 근처였고 자취방은 사당역 근처였는데 마지막 버스가 12시 45분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놓치면 정말 멘붕이었죠. 그 당시에 사당역 자취방은 다른 회사에서 인턴 시절에 계약했던 방이었는데요. 제가 일하던 직종이 대부분 강남 아니면 구로 가산 이쪽에 주로 회사가 몰려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 취업이 될지 몰라서 중간쯤이다 생각했던 사당에다가 방을 구했습니다. 막차를 타고 집에 와서 씻고 누우면 거의 2시가 넘어갔어요. 출근 시간은 9시였기 때문에 아침에 늦어도 7시 반 정도에는 일어나야 해서 5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2시가 넘어가면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어서 4시, 5시까지 뒤척이다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생활 속에 점점 몸은 망가져갔고 나중에는 더 업무가 많아져서 퇴근을 못하고 회사에서 2시, 3시까지 작업하다가 회사 의자에서 자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감독님께서 요가 매트를 7개 정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밤에 깔고 자라는 거였어요. 누워서 자니까 의자보다 편했던 것 같긴 한데 바닥은 요가 매트를 깔아도 너무 딱딱했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먼지 덩어리들이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만성 피로에 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같이 입사했던 후배는 회사 근처 걸어서 10분 거리의 자취방에서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2시까지 일해도 어쨌든 그 친구는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었고 저보다 많은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거기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막차 시간 때문에 퇴근하는 경우에도 그 친구는 집이 가까우니까 저보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더 할 수 있었고 저와 그 친구의 실력 차이와 업무량이 점점 벌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당시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보다 더 잘하고 일을 더 많이 해서 감독님,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요가 매트 깔고 회사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잘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제 몸과 건강은 더 망가졌지만 그 당시에 제 느낌에 그 친구는 왠지 저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어요. 일도 더 잘하고 싶었고 잠도 더 편하게 자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점심, 저녁 모두 대충 편의점 음식이나 빵 같은 걸로 때우고 회사 의자에 기대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조금이라도 자려고 늘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기엔 월급이 너무 작았어요. 그 당시에는 연봉이 좀 오르긴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0 초반 정도? 초중반?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월세를 낼 수는 있는데 월세를 내면은 정말 남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전세를 구하기로 했는데 전세는 6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반지층이라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좀 주셔서 제가 모은 돈하고 합쳐서 회사 근처에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로 오니까 정말 천국이었어요. 최소한 잠자는 시간이라도 좀 늘어났고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어서 몸이 덜 망가지는 기분이었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실력도 더 쌓을 수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더 일을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전 더 실력을 늘리고 싶었고 절박했습니다. 35살에 사평 원룸에 사는 이유 영상을 올리고 정말 많은 댓글과 질문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강남살이를 고집하느냐? 강남부심, 서울부심인가요? 등등. 일단 서울에서 지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일하는 업종이 지방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취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학 때부터 이쪽 일을 하려고 준비했고 전공을 살려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이 집이 비싸고 살기 힘들다는 게 어릴 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취업한 첫 회사는 매일 같은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하다가
3년 반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옥 같은 3년이었지만 실력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업무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애증의 회사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신입 때 나 이렇게 힘들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정말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는 걸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살려고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강남 부심, 서울 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전세 구할 때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후에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자마저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자도 지금에 비해서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 기억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더 쾌적하게 지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평 원룸에 사는 이유에서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월급만 열심히 모아서는 대출 없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집 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나 재테크 공부를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전 30대 중반이 되도록 경제 공부나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했더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한들 부끄럽게도 어디에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지인분들을 보면 저랑 비슷한 또래에 아파트 분양도 받고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막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쪽대본 써가면서 영상 만들다 보니 영상이 뒤죽박죽 된 기분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